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이고요. 역학적 시스템을 해봤고, 근데 아무튼 지구 시스템은 지구를 뭐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들 간의 상호작용인데, 말이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렇지, 하여튼 벌어지는 일들이죠. 지구 상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지구 시스템은 그냥 지구계라고 해도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개야, 개. 그러니까 지구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뭐 개랑 시스템이랑 같은 용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예, 그런 데서의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배우는 겁니다. 상호작용을. 그래서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 있고, 외권은 이제 지구 바뀌긴 한데 지구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권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지권은 이제 땅덩어리를 의미하는 건데, 지구 겉부분, 지각과 지구 내부를 포함한다. 그 땅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그 땅덩어리가 반지름이 한 6,400k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인데, 대기권은 이제 한 1000km 높이까지를 해요. 예, 1000km 높이까지를 합니다. 근데 1000km까지 전부 다 공기가 막 있지는 않고요. 뭐 한 30km 정도만 해도 거의 90% 가까이가 그 정도에 몰려 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아무튼 1000km까지로 기권을 봅니다. 그 다음에 수권은 이제 물이 있는 물을 말하는 건데, 해수, 빙하, 지하수, 강, 호수 이런 담수죠, 담수. 해수가 훨씬 많고, 아무튼 수권은 물이고, 생물권은 이제 인간과 미생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데, 생물권은 지권에도 살고 기권에도 살고 날아다니는 애들 있죠. 그 수권에도 있고 그렇게 걸쳐서 분포하고 있다. 외권은 기권 밖인데 달이나 태양이나 은하 등 모두 포함하는데, 뭐 은하가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극히 조금은 드물 것 같고, 태양이나 달은 엄청 많이 영향을 주고 있죠. 예. 특히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지구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태양과 달, 어쩌다가 뭐 위성, 뭐 소행성이 뭐 충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외권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권, 수권, 기권, 여기 외권, 여기 생물들, 생물권, 이런 게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다.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구,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지구과학이나 뭐 이런 거 배우다 보면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지 생명체가 태어나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 나이가 이제 46억 년인데, 거의 한 고생대까지는 거의 생명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고생대 정도 돼서 이제 막 생명체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억 년은 그냥 별로 없었어요. 뭐 한 20억 년은 거의 없었고, 한 20억 년 정도 지나고 나서 겨우 뭐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20억 년 동안 꾸준히 별이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고 있어야지 뭐 세포라도 하나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태양이 수명이 한 100억 년이야. 그러니까 태양이 지금 한 50억 년 정도 탔거든요. 50억 년 정도. 그래서 태양의 수명이 적당한 거지. 근데 이게 태양이 너무 크면은 수명이 줄어들어요. 크면은 수명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별이 너무 크면은 수명이 줄어들고, 별이 너무 작으면은 또 에너지가 공급되는 게 적거나, 아니면 이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생명 가능 지대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체로 이제 활동하려면 혈액순환 같은 거 뭐 이런 거 돼야 돼요. 근데 막 고체로만 있어.
그러면은 순환할 수가 없잖아. 기체면은 이게 형태가 유지가 안 되죠.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수분이.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구만 유일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성은 기체, 여기는 기체로 있어요, 물이. 여기는 고체로 있고. 지구만 이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갑니다. 근데 태양이 좀 작아. 이렇게 한 0.5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은 지구는 벗어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애가 될 수도 있지. 여기 있는 애가. 근데 이 폭이 있잖아요. 이 폭이 작아져요, 사실. 폭이 작아져서 여기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동주기 자전이라고 해가지고, 지구는 이제 24시간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애들은 막 몇십일 동안에 한 바퀴 돌아요. 달 같은 경우에는 동주기 자전이라고 해가지고, 자전하는데 27.3일 걸리는데 공전하는데도 27.3일이야. 그러면 계속 같은 면만 지구를 보고 있거든요. 동주기 자전을 하게 되면 계속 뜨거운 거야. 한쪽 면만.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기가 어렵지. 어찌됐건 너무 작으면 또 어렵고 너무 크면 또 어려워요. 왜냐면 또 수명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 우연에 겹쳐가지고 지구에 생명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100억 년 동안 에너지 공급해주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진화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는 거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를 해야 되고, 지금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1AU라고 하거든요. 1AU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요 범위에 있어야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화성에 사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 사실. 화성에 뭘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는 엄청 어려운 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고. 그나마 뭐 달이라도, 뭐 달이면 모르겠다. 달은 그래도 생명 가능지대에 있는 거야 사실. 달은. 그 다음에 적절한 성분의 양과 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기가 너무 두꺼우면은 이제 뭐 온실효과가 너무 크게 일어나. 그 금성처럼. 그럼 온도가 너무 높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아예 없으면은 이제 오존층이나 이런 것도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우주선은 이거는 이제 우주에서 오는 빛이야, 빛선자 빛. X선, 자외선 이런 거 막아주기가 어렵죠. 적절한 성분의 대기의 양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는 산소 호흡하기 때문에 산소 성분도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있어야 된다. 자기장이 있어야지 외부에서 오는 그런 태양풍이나 우주선 이런 것들의 유입을 막을 수가 있다. 보호막 역할을 한다.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자, 아무튼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각은 되게 얇고 멘틀이 좀 두껍고 외핵과 내액이 있고, 얼마 전에 뭐 뉴스에 나왔는데 내핵 안에 또 어떤 핵 뭐 이거 발견했대. 그 지진파 연구를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지각, 멘틀, 외핵 내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각은 이제 해양 지각은 한 5km 정도고 대륙 지각은 35km 정도 돼요.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고, 옆에 보시면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고요. 밀도가 더 큽니다. 밀도가. 두께는 얇은데 밀도가 커요. 그래야지 균형이 맞는 건데. 대륙 지각은 이제 35km인데 밀도가 작아. 근데 화강암질로 되어 있어. 현무암질에 철이나 마그네슘 이런 금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더 무거워요. 밀도가 큽니다. 화강암은 좀 그거는 적어요. 그래서 밀도가 좀 낮아요. 멘틀은 한 35에서 2900km까지이고, 뭐 중학교 때 나온 건데 요 경계면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여기를 모호면이라고 하죠. 모호로 빛이 지고 그런 장면, 모호면. 그 다음에 뭐 요 면은 뭐 구텐베르그면 뭐 이래요. 구텐베르크면 뭐 이렇고, 요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레만면 이렇습니다. 이제 발견한 과학자들 이름이죠. 자, 아무튼 멘틀은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밀도는 커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밀도가 지각보다는 큽니다. 지각보다는 밀도가 큰 감남암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피가 전체 지구의 80%예요. 멘틀은 원래는 고체야. 왜냐하면 에스파가 통과하기 때문에. 근데 유동성이 있다. 일부 녹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동성이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움직인다. 멘틀 대류라고 하죠. 멘틀 대류. 외핵은 2900에서 5100km 사이이고요. 핵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어요. 철과 니켈. 근데 외핵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고 온도가 높고 압력이 뭐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핵은 압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온도도 높은데 고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핵은 에스파가 통과 못한다. 그 다음에 외핵이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데,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대류가 일어나면서 자기장이 생성이 돼요. 자기장이 생성이 됩니다. 뭐 화성 이런 거는 이제 그 핵이 액체 상태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 같은 게 없습니다. 자기장이 있어야지 그런 이제 우주선 같은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데, 직권의 역할, 생명체에서 서식 공간을, 생명체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한다. 다양한 물질을 공급한다. 화산 활동에 의해 기권으로 방출된 물질, 이런 건 이제 화산재죠. 화산재가 햇빛을 막아서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대륙과 해양 분포 및 지형은 대기 순환과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지표에서 일어나는 풍화 침식, 운반작용과 해저 화산 활동으로 수권에 공급되는 물질은 해수에 녹아 염류의 근원이 된다. 염류는 뭐 이제 뭐 염화 마그네슘 뭐 이런 소금들.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권. 중학교 때 거의 한 단어씩 배우던 거를 이제 엄청 빨리 배우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인데, 높이 1000km까지이고, 99%가 한 32km 높이까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 성분은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1% 중에 아르곤이 0.93, 이산화탄소가 0.03,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기권 층상구조 이루는데, 층상구조를 나누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높아지면서 기온이 낮아지는 층이 있고, 높아지는 층이 있고, 낮아지는 층이 있고, 높아지는 층이 있고. 낮아지는 이유는 지표면이 데워졌는데, 데워진 지표면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거죠. 밑에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지표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진다. 그럼 계속 낮아져야 될 것 같은데, 성층권 내에 20에서 한 30km 사이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오존층이 자외선 흡수하죠. 자외선 흡수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 흡수하는 거니까 온도가 올라갑니다. 한 50km까지는. 그래서 11에서 50까지가 성층권이고, 50에서부터 80까지는 또 낮아져요. 이거는 이제 지표에서부터 도달하는 에너지가 또 낮기 때문에 그게 중간권이고, 80 이상이 되면 이제 외권에 이제 뭐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밀도가 낮아져 가지고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희박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온도는 높아져요. 이게 같은 열 에너지로 조금을 데워주게 되면은 온도는 더 많이 높아집니다. 어쨌든 열권에서 온도가 높아진다. 대륙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류현상이 있죠. 대류현상. 성층권은 대류가 없습니다. 높이 있는 애가 더 온도가 높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애가 온도가 낮고 위쪽에 있는 애가 온도가 높으면 얘가 밀도가 작고 얘가 밀도가 크니까 이게 대류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온도가 낮은 애가 밑으로 내려오고 온도가 높은 애가 위로 올라가니까 대류가 생기죠. 중간권도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는 있는데 기상현상은 없다. 왜냐하면 수증기가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유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열권은, 유성은 별똥별이죠. 열권 위로 올라가서 기온 상승하는데 일교차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공기가 희박하니까. 그 다음 오로라 같은 게 발생합니다. 오로라가 생기는 건 이제 일종의 플라즈마 현상 같은 건데, 그 외부에서 오는 우주선에 의해서 그 기체, 그 전자가 전위에다 떨어지면서 이제 빛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잘 읽어두시고, 성층권은 이제 대류가 일어나지 않은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비행기 항로 이런 거 쓰인다. 중간권은 50에서 80이고요. 유성 나타나고, 기상 현상은 없다. 수증기 없어서. 80 이상이 되면 이제 80km가 가장 온도가 낮습니다. 거기를 이제 중간권 계면이라고 해요. 중간권 계면. 요거는 이제 대륙권 계면이고, 요거는 성층권 계면이고, 이건 중간권 계면이고, 중간권 계면이 제일 온도가 낮아요. 마이너스 80km, 80도씨. 가장, 마이너스 90도씨네. 마이너스 90도씨. 가장 온도가 낮습니다. 열권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다. 공기가 희박하여 밤낮의 기온차 크고요. 오로라 관측되기도 하고. 전리층이라는 게 열권에 있는 거예요. 열권. 전리층이 있어서 전파 통신에 이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리층이 있어가지고요. 전파를 쏴요. 이렇게. 여기 산 같은 게 가로막혀 있어도 전파가 반사돼서 와요. 이렇게. 그래서 라디오가 들려요. 산 같은 데 있어도. 물론 잘은 안 들리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전리층이 있으니까 이게 공중으로 전파를 쏘잖아? 그러면 이렇게 다른 데도 전파들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금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고요. 지구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 성층권, 그 오존층 때문에 그래요. 오존층 때문에. 근데 오존층이 없으면 지구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존층이 없으면 지구도 중간권 계면까지는 낮아졌다가 올라가게 됩니다. 오존층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권의 역할,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호흡에 필요한 산소 이런 거 공급해주고, 자, 그 해로운 어떤 그런 이제 광선들이라든가 이런 거 막아주고, 만약에 외권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유성체 이런 게 대부분 타요. 대부분 등치가 큰 애만 떨어지고 그런 애들을 막아줍니다. 기권 있으니까. 그거 없으면 그냥 길 가다가 돌멩이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생명체들을 보호해준다. 수권은 이제 해수를 포함해서 물인데 해수가 대부분이고요. 육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2.5%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빙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하수, 호수, 하천수는 극히 일부분이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게 호수, 하천수거든요. 이제 빙하는 이제 뭐 녹여서 쓰거나 뭐 이래야 되고, 해수는 이제 그 정화시켜가지고 이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비가 오면은 그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이 많기 때문에. 해수의 층상구조는 이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아까 전에 기권의 그 구조는 이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해수의 층상구조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원래는 이제 그 물이 있고 햇빛이 이렇게 들어갈 때 그 깊이까지는 도달 않기 때문에 당연히 표층 수온의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돼. 원래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돼. 이렇게. 근데 바람의 혼합작용이 있어서 혼합층은 섞이니까 온도가 일정한 층이 생기는 거예요. 온도가 일정한 층은 혼합층이라고 한다. 왜 생기냐? 바람의 혼합작용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한 150m 깊이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그 바람의 영향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위쪽이 데워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온도가 낮아지는데, 그러면 온도가 낮은 애가 아래쪽에 있고 온도가 높은 애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류가 없어요. 왜냐면 온도가 낮은 애가 무거운데 무거운 애가 밑에 있으니까 이게 안정한 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정한 층이 되죠. 안정한 층. 안정한 층이고 이름이 수온 약층이고, 안정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대류 같은 게 없어가지고 혼합층과 심해층의 어떤 교환을 차단을 해요. 무제교환 차단합니다. 한 1000m 이상이 되면은 수온이 한 4도씨가 되는데, 4도씨 물이 제일 원래 무거워요. 네, 물이 뭐 0도씨 물보다 4도씨 물이 더 무겁거든요. 네, 뭐 이유는 뭐 수소계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어찌됐건 4도씨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수온 변화가 없죠. 수온이 낮고 기표에 따른 수온 변화가 없다. 혼합층은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두꺼워지고요. 계절과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혼합층의 두께가 뭐 이런 것들이. 수온약층은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고,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 차단합니다. 심해층은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고 수온 낮고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거의 없다. 계절 변화도 없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부터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위도가 0도인데가, 얘가 위도가 0도인데 여기 저 위도, 일단은 뭐 보셔야 되냐면 이제 이 표층 수온의 온도를 보시면, 표층 수온이 얘는 한 25도, 얘는 한 15도, 얘는 5도잖아요. 얘가 이제 중위도, 얘는 이제 고위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혼합층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중위도에서 바람이 더 강하게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잖아요, 얘가. 중위도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고, 저위도는 뭐 그거보단 약한 거죠. 근데 수온 약층이 제일 발달되어 있는 층은 저위도예요. 수온 약층이 이렇게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이렇게 가장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저위도고, 혼합층이 두꺼운 거는 중위도고, 고위도가 되면 그냥 다 심해층이에요. 고위도가 되면. 왜냐면 뭐 남극해, 뭐 북극해 이러면은 표층 수온도 온도가 높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고위도는 그냥 심해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혼합층이 아니라, 그쵸? 이게 다 혼합층이 아니라 그냥 다 심해층으로 되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수권의 역할, 서식 공간 제공해준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산시켜서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생태계에 필요한 염류나 광물을 녹여가지고 해수로 공급을 한다. 비열이 크기 때문에 생명체 내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 생명체가 체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자, 그래서 여러가지 필요한 물질들을 쉽게 흡수한다. 물에 녹여가지고 많이 흡수가 되는 거고, 해로운 물질 배출하기도 하고, 소변이나 이런 걸 배출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의 특징인데, 물은 액체보다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커져요. 근데 이런 애가 거의 없어. 고체가 되면 부피가 원래 다 줄어들어.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커진 애가 물하고 뭐 비스무트 뭐 이런 거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고체가 밀도가 작아. 고체가 밀도가 작으면은 물 위에 얼음이 떠요. 물 위에 얼음이 뜬다. 엄청 중요한데, 그 호수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제 위층은 얼어붙어 있고 아래는 괜찮아요. 그럼 여기 물고기들이 잘 살아, 겨울철에. 만약에 이게 얼음이 더 무겁잖아, 물보다. 그럼 가라앉아야 돼, 자꾸. 그러면은 다 죽어요.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뜬다, 이거 엄청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빨리빨리 하고 있네요. 생물권은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수권에서 나와서 지권으로 이제 고생대 중간 정도 되면 이제 올라와요. 지권으로. 그러다가 이제 진화를 거치면서 기권까지 이제 뭐 날개 달린 애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 왔고, 생물권의 역할은 뭐 기권과도 상호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뭐 나무뿌리 이런 게 이제 직권에 그 바위 같은 걸 풍화작용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 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외권은 태양 에너지가 엄청 많이 공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엄청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 자기장은 외권에 해당해. 그러니까 이 지구 자기장이 기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권 한 1000km까지만 이렇고, 외권은 요런 거 말하는 거네요. 1000km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이 외권에 해당하는데, 이런 게 태양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외권이 생긴 이유는 이제 직권에서 이제 액체 상태의 외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고, 이런 건 다 문장이 다 읽어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금성은 이제 95기압 이산화탄소 많고 온실 효과가 높아가지고 이제 온도 높다. 지구는 이제 1기압 질소산소가 많고 약 15도씨 정도다. 화성은 이제 마이너스 63도씨야. 그러면 엄청 추운 거예요. 다 읽어두시는 게 좋은데.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지구 자기장은 외핵의 운동에 의해 형성이 되었다. 형성식이 지구에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는 무거운 성분들이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 핵을 이루고 가벼운 성분들이 떠올라 멘트를 이루었는데, 그 외핵 있죠, 외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애들이 이제 그 대류가 일어나면서 자기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구 탄생 후 요 때부터 자기장이 생긴 거지, 자기권이. 그 다음에 한참 지나가지고 뭐 한 20-30억 년 지나야 돼. 근데 그 한 20억 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이 남세균이라고 하는 애가 생겨, 남세균.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는 애,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 산소가 이렇게 쌓여야 돼요, 산소가 쌓이면서 다른 생물들도 막 태어나. 왜냐면 산소 호흡을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소가 많아져야지 산소가 오존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산소가 오존으로 바뀝니다. O2가 O3로. 그러면서 이제 오존층이 생겼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권에 있던 생물들이 육상으로 이제 올라온 거죠. 그게 이제 거의 한 5억 년 전, 4억 2천만 년 전이네요. 4억 2천만 년 전. 그러니까 거의 한 40억 년은 별로 생명체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 직권과 기권이 있었는데 식어야 돼. 식어서 수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물권, 수권에서 생물권이 이제 태어나고요. 직권과 기권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 이제 오존층이 있어야지, 오존층이 생겨야지 수권에 있던 애들이 직권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요거 외핵에 해당합니다. 이런 그 지구 자기장이. 이런 보호막 같은 게 실제로 있어가지고 보호해주고 있다. 자, 188에서 189쪽 한번 해보시고. 같이 좀 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구 시스템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요. 각 구성 요소는 모두 독립적인 공간의 영역에 가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직권에도 뭐 이렇게 물이 흐르기도 하고, 직권에 있는데 뭐 빙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딱딱 떨어져 있는 건 아니야. 뭐 생물권 같은 경우에 직권에 살기도 하고 이러니까.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한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도가 쳐가지고 에너지를 막 줘가지고 절벽이 생긴다던가, 수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그 지형이 변화된다던가, 이런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억 디귿. 자, 지구는 몸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적당한 구성 성분의 양의 대기와 우주선을 막아주는 자기장이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A에서부터 이름 써야겠네. A는 이제 내핵이고요, B는 외핵이고, C는 멘틀이고, D는 지각이고. 자, 각각의 구성 물질, 그러니까 외핵과 내핵은 A와 D층으로 봤구나. A는 이제 철과 니켈로 되어 있고, D는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뭐 화강암질, 뭐 여기 책에는 규산염 물질이라고 써있네. 규산염 물질에 써도 되고, 뭐 화강암질 암석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게 지각이니까 해양 지각이랑 대륙 지각을 나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규산염 물질이라고 쓸게요. 규산염 물질. 규산염 암석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이 되고요. 멘틀은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외핵이 액체고요. 내핵의 주요 성분은 철과 니켈이다. 맞습니다. 기억니은 리을이고요. 그 다음에 직권의 특징과 역할, 화산 활동을 통해 대기 기권과 수권의 다양한 물질을 이동한다. 맞죠? 네. 기권에 막 이렇게 뭐 뿜어져 나올 수 있어요. 직권의 특징인데, 대륙과 해양 분포는 대기와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직권은 생물에게 서식처 제공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도 공급을 합니다. 기억님 디귿이네요. 각 층의 이름 써라. A층부터 해서 대륙권, 성층권. 근데 여기는 이제 오존층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대륙권이라고 하는 거야. 성층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중간권, 열권. 자,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기온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걸로 구분한다. 자,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설명. 밤과 낮의 기온차가 가장 큰 층은 열권. 성층권에서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많은 설명이고요. 중간권은 기상현상 나타난다. 아니고요. 열권은 전리층이 존재하여 전파통신에 이용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자, 태양풍 입자가 대기와 충돌하여 빛이 밝게 나는 거를 오로라라고 하는데, 오로라는 열권인데 지금 가나다 중에 그냥 이름 쓰는 거구나. 열권 쓰면 되네요. 그 다음에 거대한 정란운 뭐 이런 거 기상현상 있다 이 소리죠. 대륙권. 자외선 흡수하는 오존층이 존재하는 영역은 이제 성층권 쓰면 되시죠. 그 다음에 기권이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외권의 유성체와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준다. 그렇지. 예, 생명의 호흡과 강업성에 필요한 기체 제공한다. 맞죠? 온실효과 일으켜 생물이 살기 적합한 온도를 유지한다. 다 맞네요. 예. 기억님 지금 원래 온실효과는 좋은 겁니다. 온실효과 일어나는 게 좋은 거고, 지구 온난화가 이제 좀 나쁜 거고. A와 B에 해당하는 말. A는 해수, 그 다음에 B는 빙하, 그 다음에 층상구조를 구분하는 기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아니면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수온 분포라고 되어있네. 수온 분포. 자, 그 다음에 A는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인데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워지죠. B는 대류가 활발한 거 아니고 에너지 교환 활발한 거 아닙니다. 자, C층은 연중 수온 변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냥 뭐 여름이건 겨울이건 그냥 한 4도씩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억 티귿 답이고요. 12번에 생물권은 직권, 기권, 수권 공간상으로 겹쳐 있다. 맞죠? 외권과 생물권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이동이 매우 활발하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이동은 뭐 활발하다고 해도 돼요. 근데 물질의 이동은 활발하진 않아요. 왜냐면 외권에서 들어오는 경우 별로 없어요. 뭐 어쩌다가 유성 떨어지거나 뭐 이런. 그 다음에 직권에서 생물권에서 외권으로 쏘는 경우는 거의 뭐 없지. 뭐 로켓 뭐 이런 거 생물이 쐈으니까 생물권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여튼 물질 교환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교환은 있죠. 왜냐면 이제 빛 에너지가 들어오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에너지 교환은 있는 거야. 외권의 태양은 지구 환경과 생명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맞아요. 에너지원으로 가장 큰 에너지원입니다. 이거를 하고 해야지 그 문제가 풀리나? 이걸 좀 하고 해야 되는 거구나. 아까 문제 풀던 거 조금만 멈췄다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5분 쉬었다가.